김만배, 남욱 재판에서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만배 돈 준 거 봤냐? 남욱 아니 못 봤는데 들었어. 대장동 재판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남욱은 1년 구형했습니다. 김만배는 5년 구형했습니다. 남욱은 구속기간이 1년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 판결 나도 감옥 안 갑니다. 요거 일단 알고 계시고요. 대장동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심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장동 이 사건은요,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게 죄가 될 수 있나요? 죄가 될 수 없죠. 그 당시에 성남시는 선금으로 미리 돈을 땡겨 받았고요. 얘네들은 대장동 일당들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예요. 자, 사업을 하다가 운이 좋아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됐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얘네들은 너무 많은 수익을 가져간 게 마치 죄인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건 죄가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가 운때가 맞아서 터졌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이상한 사람들한테 돈이 갔더라예요. 50억 클럽들은 왜 그 돈을 받았을까? 이게 쟁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대장동 일당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간 건 죄가 되지 않아요. 성남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게 후불제로 약속을 했더니 얘네들이 공사비 부풀리기, 비용 부풀리기에서 이익을 얼마 안 남긴 걸로 만들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선금으로 일단 다 땡기겠어. 그래서 5,500억인가를 땡긴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그 돈을 미리 땡겨서 성남시 챙길 거 다 챙겼다, 안전하게. 나머지 사업은 니들이 알아서 잘 굴리고 이득 내 라고 이야기한 게 전부인 거죠. 이득을 많이 본 것, 천문학적인 이득을 봤다. 이걸로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고, 이들이 법정에 서고 이렇게까지 되는 이유는 왜 이상한 돈들이 자꾸 엉뚱한 사람들에게 들어갔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디로 지금 포인트가 돼야 되냐면 50억 클럽이 문제인 겁니다. 얘네들한테 돈이 왜 들어갔어? 자, 이 녹취록에, 정영학 녹취록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남욱, 정영학, 김만배. 이 셋이 사업을 잘 끌고 갔어요. 이재명한테 욕하고, 아니 저 인간이 또 뜯어간다 하면서 욕하고 사업이 다 끝났어. 근데 생각보다 너무 큰 돈을 번 거예요. 자, 이제 정산 좀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는 얼마를 썼다. 나는 얼마를 썼다. 이거 비용 처리해주고 나누자. 아, 나는 그거 인정 못한다. 서로 이 비용 처리한 것, 그러니까 50억 클럭이니 누구한테 얼마가 갔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녹취록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녹취록은 진실도 있을 수 있고 과장도 있을 수 있고 거짓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서로 쓴 비용을 부풀리는 건 어찌 보면 상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불거진 얘기가 바로 이 대장동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재판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자, 이렇게 많은 수익을 냈는데 니들이 얘기한 이 비용이라고 한 것들, 녹취록에 나와 있는 비용이라고 한 것들, 이 사람들이 왜 돈을 받아갔으며 여기에는 어떤 불법이 개입돼 있는지 이걸 밝히는 수사가 재판이 되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 재판 보면 그런 얘기가 아예 없죠. 돈을 번 게 죄가 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 이걸로 재판하는 자본주의 국가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얘네 재판을 보면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그 재판이 흘러가는 게 검찰의 수사 방향, 기소 방향이 이상하다는 것부터 알고 있어야 얘네들이 하는 것들이 정말 비정상적이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기사를 좀 볼게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이에요. 대장동 개발 비리입니다. 비리가 있었다. 근데 검찰이 밝히고 싶은 건 뭐냐? 이재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니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도 이익을 보려고 이재명이 니들한테 허가도 내주고 한 거 아니냐?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이걸 하고 싶은데 사실은 50억 클럽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50억 클럽들이 다 재판에 나와서 니들 그 돈 받고 무슨 일 했어? 이렇게 수사가 방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라는 건 오로지 이재명에게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증거들 가지고 재판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한 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으로 기소한 이유가 55 클럽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이상한 재판이라는 것부터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최근 김만배 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인사에 돈을 건넸다. 이게 남욱이 얘기를 했죠. 그러자 김만배가 강하게 부인합니다. 돈을 건넨 적이 없다. 건넸다고 들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건넸다고 들었다가 핵심입니다. 김만배 측은 남욱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 남욱이 이재명 성남시장 측으로 전달된 금액이 최소 4억 원 이상이라고 말했고,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49%를 이재명 대표 측과 반씩 나누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남욱의 주장이죠. 김만배 측 변호인은요, 남욱은 유동규에게 전달된 돈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인가 라고 하니까 남욱이 네, 그렇게 들었다. 여기도 핵심. 네, 그렇게 들었다. 자, 남욱은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욱이 하는 말의 디테일을 잘 보셔야 돼요. 김만배 변호인은 남욱, 너는 유동규가 전달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냐, 모르지? 라고 물으니까 남욱은 네 라고 답했습니다. 자, 김만배 측은요, 김만배 씨가 20억 원 중 일부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또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을 증인은 들었지만 실제 전달한 것도 확인했는가? 라고 물으니 남욱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김만배 변호인은 김만배 씨가 언제 어디서 전달했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라고 얘기하니까 남욱은 들은 적이 없다. 남욱의 말이 좀 이상하죠. 계속해서 뭐냐면 남욱의 진술은 들었어요. 돈을 줬대요. 그렇다고 하대요. 그래서 확인했냐? 아니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전달했는지 구체적인 얘기 들은 적 있느냐? 아니, 들은 적 없어요. 이걸로 재판이 됩니까? 자, 구체적으로 만난 장소가 어디인지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 제대로 진술도 못했는데 그 자리에 김 씨가 있었다는 게 맞느냐? CR도 안 먹혀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이재명 대표인가? 라고 하니까 남욱이 네 라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워딩 자체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는 공식적으로 CR도 안 먹혔다. 밑에 사람이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추측이니까 걱정돼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이재명 대표가 CR도 안 먹혔던 건 사실이야. 근데 김용하고 정진상이 다 한 거야. 밑에 사람이 다 한 거야. 그러면서도 추측이니까 걱정돼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법정 진술을 한 겁니다. 남욱은 변호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었다. 기억을 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발언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위증이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에서 어떻게든지 피해가려는 노력이 엿보이게 되죠. 자, 밑에 사람이 다 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추측이니까 걱정돼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라고 여기 토를 답니다. 자, 나는 추측이니까 이게 거짓말한 게 아니야. 나의 추측이야. 이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것 같다라고 진술한 것 뿐이야. 나중에 나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 니들은 이걸로.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원하는 대로 강력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요. 김만배가 이 재판에서 녹취록을 하나 틀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에, 기사에 그 녹취록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재미있죠. 어떤 녹취록을 틀었냐? 유동규가 돈 달라고 하는데 이재명 모르게 해야 된대. 이재명 알면 절대 안 된대. 이 재판과 아무 상관없이 그 당시에 했었던 대화, 이 녹취록을 재판 과정에서 김만배 측이 틀어버렸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남욱은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 못 하잖아요. 수사랑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그 시절, 그게 진실일 확률이 더 높잖아요. 아니, 그게 진실이겠죠. 그때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검찰은 남욱의 진술을 바꿔버렸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재명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 드러내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을 엮기 위해서 김용, 정진상까지 엮은 겁니다. 유동규와 이재명 측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욱은 말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측이
너 지금 한 말 다 입증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들은 거야. 확신할 순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했었던 말 바꾸기에서 김만배가 몰아붙이니까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뇌물죄나 횡령죄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대장동 3인방이라고 불렸던 김만배, 정영학, 남욱에서 남욱은 여기에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자기가 꿀꺽 해먹은 게 아니라 일만 했고 여기서 꿀꺽한 걸로 보였던 돈이 알고 봤더니 이재명 측에게 유동규에게 전달했고 유동규는 이재명에게 전달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대는 역할만 했다라고 검찰이 바꾼 거예요. 그리고 김만배에게 들었다라고 증언을 하자 김만배가 아니다. 천화동인의 지분은 다 내 거다. 이재명 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김만배는 검찰이 협조하지 않았고 검찰이 협조하지 않으니 5년 구형을 때렸죠. 검찰은 말이죠. 왜냐하면 김만배에게는 뇌물죄가 성립돼 있기 때문입니다. 남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그렇다면 유동규는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 나는 배달부일 뿐이다. 나는 돈을 받았지만 남욱에게 돈을 받았지만 전부 다 이재명 측에게 전달했어. 자, 이재명 구속하고 싶죠.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못합니다. 왜냐? 돈이 간 증거가 없습니다. 돈이 흘러들어간 증거가 없어요. 전부 다 유동규와 남욱의 말뿐이죠. 그리고 1년 동안 구속해 있을 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름, 김용, 정진상. 이들의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게 된 게 어미준 검사가 투입된 것과 관련이 없을까요? 어미준은 누구냐? 한명숙, 누명씌운 인간입니다. 이 재판이 얼마나 이상한 재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걸로 재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해서 많은 수익을 남기게 된 데에는 비리가 있더라. 이게 이 재판의 본질인데요. 그 비리는 누가 저질렀느냐? 김만배랑 정영학이랑 남욱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돈을 줘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게 됐다라는 게 이 재판의 이유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50억 클럽은 어디 가고 이재명 측근들만 나와요. 그러면 이재명 측근들이 비리 범이냐가 아니에요. 이 재판은. 웃기죠? 그걸 이 재판을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재판을 통해서 새로운 기속거리를 만들어내려고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재판이에요.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사람들이 피고예요. 니들 비리를 저질렀지 돈을 누군가에게 줬어. 그렇게 해서 비리로 더 큰 돈을 벌게 된 게 니들이야. 이 재판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돈 받은 50억 클럽들은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재명 측에 돈 줬지? 이것만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피고가 누굽니까?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피고예요. 근데 새로운 피고를 만들어내려고 이재명을 새로운 피고로 만들어내려고 이 재판을 이용하고 있는 게 검찰이라는 겁니다. 남욱은 말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김만배의 강력한 추궁에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애매하게 발언하는 건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속 터지는 상황입니다. 더 강하게 밀어붙여 줘야 그걸 근거로 해서 이재명을 어떻게든 구속을 하고 수사를 할 텐데 남욱이 자기가 살기 위해 검찰이 협조를 했어요. 유동규랑 말 맞춰가지고 진술을 다 뒤집어 줬어요. 그런데 김만배가 난 그런 적 없는데? 야, 너 그런 적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확실해?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 들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속 터지는 거죠. 남욱은 지금 얻을 걸 다 얻었습니다. 1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년 구형 때려줬으니까 남욱은 어차피 구속돼서 1년 살았잖아요. 감옥에 가진 않습니다. 이제 1년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구속돼 있는 1년이 있으니까 퉁쳐지겠죠. 이것만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증으로 처벌받지 않을 정도로 자꾸 꼬리를 내리면서 아니다, 확실하지는 않다. 김만배가 얘기했다. 나는 그렇게 들었다.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으나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는 증언들만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검찰도 남욱에게 한 방 맞은 거죠. 유동규는 어떻게 증언할지 모르겠습니다. 유동규는 변호사가 아니니까 나중에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는 걸 본인이 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 재판이 너무나 이상한 재판이라는 거.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재판이 누구를 위한 재판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대장동 사업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봤어.
재판 제목은 대장동 비리 의혹이야. 누가 비리를 저질렀는데?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사람들이 비리를 저질렀대. 그럼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아는 건 50억 클럽이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이 비리는 이재명과 연관이 있어. 비리를 했다라는 범인들을 잡아놓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는 증거도 없는 거 가지고 지금 섀도우 복싱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사람도 없어. 주먹을 막 휘두르는데 맞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 재판 어떻게 될까요? 김만배, 정영학, 남욱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가 없어요. 검찰이 하고 있는 건 50억 클럽을 끌어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리가 분명히 있었죠. 50억 클럽이라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 50억 클럽이 녹취록에 나온 그 명단인데요. 진짜로 그 돈이 흘러 들어갔는지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면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돈 준 사람, 돈 받은 사람 둘 다 처벌할 수 있으나 얘네들은 쏙 빼놓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재명 측근들, 이재명 엮기 위해서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러면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전부 다 무죄 납니다. 검찰이 기소를 50억 클럽에다 대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쪽으로 수사한 적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요, 전혀 연관도 없었던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억지 기소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재판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검찰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집단인지, 그들은 악마와 다름없다. 검찰이 가장 잘 압니다. 이재명이 죄가 없다는 것을요. 한동훈이 가장 잘 알아요. 이재명이 죄가 없다는 걸. 윤석열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재명이 죄가 없다는 걸요. 그런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라는 거죠. 얘네들은 악마예요.